만약 여러분이 바람막이를 아무거나 입는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맞을 확률은 12.5%밖에 안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걸 100%로 만드는 겁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운동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등산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바람막이나 고어텍스 자켓은 누구나 입으니까요. 제가 쓸모 있으면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옷 이야기를 하면 종종 1940년대 뭐시기 이런 옛날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옛날 이야기 말고 요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 하면 기능성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기능성에 대해 잘 모릅니다.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고어텍스, 바람막이, 그리고 후리스, 이 중에 뭐가 가장 바람을 잘 막을까요? 정답은 고어텍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리스는 아무리 두꺼워도 바람을 막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기능 알아서 뭐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바람 불 때 후리스를 꺼내진 않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인데요. 얘는 바람막이고 얘는 방수자켓입니다. 얘는 바람을 막고 얘는 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옷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실패를 없애는 것입니다. 쉽고 재밌게 보따리 풀어볼게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의 에그라이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경량의 매력이 있고 이건 성의의 감동이 있었는데 일단 주인공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세상엔 어떤 바람막이가 있는지부터 얘기해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 고르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 원단이 폴리에스터냐 나일론이냐, 방풍을 높였냐 낮췄냐, 경량이냐 중량이냐, 총 8가지 종류가 있고 전부 특징이 다 다릅니다. 원단, 보통 스포츠 브랜드 바람막이는 폴리를, 아웃도어 브랜드는 나일론을 사용합니다. 이 둘은 성향이 다르거든요. 폴리에스터는 물과 친하지 않고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던 물기가 빠르게 마를 수는 있지만 땀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나일론은 조금 다른데요.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으니 피부에 땀을 가져가 주면서 활동 중 끈적이는 느낌이 덜합니다. 근데 아웃도어에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강도입니다. 바위나 나뭇가지 등등 마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나일론이 더 질기며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정리하자면 데일리로는 폴리가, 유산소 운동할 땐 나일론이 조금 더 쾌적하고 강합니다. 다음은 방풍력. 단순합니다. 원단의 조직을 촘촘히 하면 공기가 잘 안 통하니 바람을 잘 막습니다. 그렇다면 방풍력이 높을수록 좋은 바람막이냐? 아니요.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내 운동이든 등산이든 땀이 나기 시작하면 통기성이 중요해집니다. 땀이 났는데 방풍력이 너무 높으면 몸 안에 수증기가 고여서 아무리 기능 좋은 티셔츠라도 젖어버리죠. 등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평지도, 능선도 있고 하산도 있고 땀이 나지 않는 구간이 있죠. 이때 방풍력이 너무 높아서 통기가 되지 않으면 젖은 티셔츠가 빠르게 식으면서 차가워지고 몸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운동에서 땀을 내는 상황이라면 통기성이, 가만히 바람만 막고 싶다면 방풍력 성향의 바람막이가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 경량이냐 중량이냐. 당연히 가벼운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이건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단은 두꺼울수록 무겁고 두꺼울수록 강합니다. 두꺼운 바람막이의 경우 돌 같은 다양한 지형에 찍혀도 더 잘 버티겠죠. 반면 경량은 원단이 얇을 테니 그만큼 약할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벼울수록 기술이 더 필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무게를 줄인 오늘의 주인공 코오롱 스포츠의 에그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아웃도어에서 경량 바람막이라고 하면 가벼운 원단, 가벼운 부자재에 최소한의 디테일만 넣어서 130에서 120g 정도 됩니다. 에그라이트는 어디까지 어떻게 줄였을까요? 먼저 가장 큰 원단부터. 보통 경량 바람막이가 15데니어 나일론을 사용합니다. 데니어는 실의 두께이며 낮을수록 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그라이트는 10데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얇을수록 원단은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에그라이트는 립스탑으로 강도를 조금 커버했죠. 이렇게 격자무늬처럼 보이는 걸 립스탑 구조라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굵은 실을 넣어서 찢어짐에 더 강한 구조입니다. 자, 가장 큰 원단으로 무게를 줄였고 이제는 한 땀 한 땀 깎아야 됩니다. 먼저 지퍼. 살짝 홈을 파서 손잡이가 고정되는 모습으로 코오롱 스포츠가 개발한 디자인입니다. 기능적인 매력도 있지만 무게를 위해서도 있는데요. 이걸로 1g 줄였습니다. 당연히 원웨이 지퍼. 원래 경량 바람막이는 원웨이가 국룰입니다. 당연히 밑단을 조이는 스트링이 있는데 이 방식도 최소한의 경량 부자재로 또 몇 그램 아꼈습니다. 보통 경량 바람막이는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있고 그 주머니를 뒤집어서 패킹이 가능한데 에그라이트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주머니 크기보다도 더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부자재까지 덜 사용하니 무게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편의상 필요한 옆주머니는 살려놨습니다. 그렇게 줄이고 줄인 무게가 라지 사이즈 91g. 이 시리즈의 이름이 에그라이트인 이유입니다. 진짜 계란만큼 가볍죠. 경치 좋다.
당연히 입었을 때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경량의 진짜 장점은 누적 피로도를 줄이는 겁니다. 한두 시간의 등산이면 이게 100g이든 200g이든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5시간, 7시간 혹은 1박 2일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몇십 g은 차이가 있겠죠. 또 다른 매력은 부피에도 있습니다. 10대 니언이 더 얇고 포장하면 더 작아지겠죠. 어디에 넣어도 어디에 걸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가볍다는 건 알겠고 방풍인지 통기인지 성향을 보겠습니다. 바람막이의 방풍력은 보통 CFM으로 판단합니다. 1분 동안 공기가 얼마나 이동했냐를 나타내는 수치로 낮을수록 바람을 잘 막고 높을수록 통기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방풍의 CFM을 보통 1 이하로 잡는데 에그라이트의 CFM은 약 20으로 땀을 흘렸을 때 배출하기 좋은 통기성 쪽 원단입니다. 심지어 등에 구멍까지 뚫어놨죠. 이러면 바람을 못 막지 않나 싶지만 등산은 앞으로 가는 운동입니다. 앞에서 오는 주행풍은 막으면서 땀이 많이 모이는 등 쪽은 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같은 디자인으로 운행에 집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한겨울엔 어렵고 날이 풀린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10월 춥지 않나? 네, 쌀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등산은 살짝 추운 상태에서 올라야 적당히 쾌적합니다. 그때 통기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열이 차서 땀에 젖어버리고 더 위험할 수 있죠. 에그라이트는 확실히 야외 활동에 초점을 맞춘 옷인 게 원단에 솔라플렉트라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 자체 기술인데요. 태양에서 나오는 파장 중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건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입니다. 그 적외선 에너지를 반사하고 산란시켜서 열을 줄여주는 기술인데 덕분에 햇빛 아래서 더위를 조금 덜 느낄 수 있으니 산을 오를 때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핏을 보겠습니다. 여유가 별로 없이 딱 맞는 핏으로 팔 움직임이 편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팔 안쪽과 어깨에 연결된 건 절개선이 아닌 다트, 원단을 찝은 것으로 팔을 굽히고 피는 게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깨 뒤쪽은 원단에 여유를 줘서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편하게 합니다. 모두 등산할 때 필요한 구조들이죠. 무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 구조가 좋지 않으면 동작에 옷이 자꾸 걸리게 되는데 이런 팔을 쓰는 구간에서도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이 자켓의 장점, 소매 기장이 적당하다는 건데요. 보통 아웃도어 좀 치는 브랜드가 미국이나 유럽, 특히 북유럽 쪽에 많습니다.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길어요. 키도, 다리도, 그리고 팔도 깁니다. 저 같은 평균 사이즈는 팔이 항상 짜증나게 남았는데 코오롱 스포츠는 당연히 한국인 체형에 맞췄고 적당합니다. 코오롱 스포츠의 옷은 애매하게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입문용, 가성비, 뭐 그런 옷이 아닙니다. 디자인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실질적인 기능과 퍼포먼스를 위한 옷입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해서 땀도 안 내고 쌀쌀할 때만 꺼내 입고 싶다면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풍력에 특화된 바람막이는 생각보다 많고 찾기도 쉽고 더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는 분들, 특히 백패킹이나 여행, 짐을 싸는 분들에게는 권장합니다. 이 정도 무게와 이 정도 부피는 꽤 큰 매력이자 분명한 장점이니까요. 아웃도어, 경량, 땀 배출에 최적화된 바람막이입니다. 특히 땀 배출은 굉장히 만족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땀을 잘 내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땀을 조절하고 자시고 비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땐 이런 바람막이가 아닌 방수 자켓이 필요하죠. 방수라는 건 바깥의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인류는 이 기능을 꽤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 결과 거의 모든 방수 자켓은 두 가지의 방어막으로 이 물을 막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수. 겉면에 코팅을 해서 이렇게 물이 또르르르 흐르게 만드는 것. 아까 바람막이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건 이슬비 정도만 막을 수 있고 비가 좀 오는 날 10분만 지나도 첫 번째 방어막 발수 층은 뚫립니다. 이렇게 젖어버리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방어막, 비닐층입니다. 이 얇은 비닐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서 물은 막고 땀은 수증기 형태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수가 되는 주요 방어막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등산을 가지 않을 겁니다. 이날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럼 방수 자켓이 필요가 없냐? 아니요. 저는 비가 안 와도 이런 방수 자켓을 입거나 상비약처럼 갖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당연히 갑자기 비가 오는 상황 때문도 있지만 방수 자켓은 바람막이의 상위 버전이거든요. 바람막이가 바람을 막는 원리는 얇은 실로 원단을 촘촘하게 짰기 때문인데 방수 원단은 촘촘한 겉감 원단, 그리고 물을 막는 비닐층, 거기에 그 비닐층을 보호하는 안감까지 총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풍력은 일반 바람막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완전 방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개념을 가지고 옷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에그라이트 방수 자켓입니다. 일단 원단부터 보면 방수 자켓 역시 얇냐 두껍냐로 나뉩니다. 두꺼운 건 이렇게 뻑뻑하고 빠그락빠그락 소리가 납니다. 원단이 강하고 억세기 때문인데요. 내구도가 좋고 긁힘에도 강하겠죠. 반대로 에그라이트 방수 자켓은 얇고 부드러운 원단인데 강도는 더 약하겠지만 더 유연하고 움직일 때 저항이 훨씬 적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량과 부피.
가볍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비가 오는 날에 이동하는 것보다 이동하다 하필 비가 오는 순간에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방어막을 가볍고 작게 만드는 건 꽤 매력적인 장점이죠. 라지 기준 약 250g, 이런 하드쉘의 무게는 이 정도입니다. 에그라이트 어마어마하게 가볍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라고 하면 헛소리겠죠. 경량은 경량끼리 이 정도 무게는 혁신이다 까진 아니고 방수치곤 가볍네 정도입니다. 왜냐면 방수 자켓은 함부로 뺄 수 없는 디테일들이 좀 있거든요. 먼저 벤티롤, 겨드랑이의 통기구멍입니다. 방수원단은 땀 배출이 어려워서 이런 통기구멍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지퍼로 열고 닫는 방식인데 에그라이트는 구조적으로 만든 공기 통로와 4개의 구멍으로 벤티롤을 만들었네요. 이것도 성향이 갈릴 겁니다. 만약에 비를 오랫동안 맞는 상황이라면 겨드랑이긴 하지만 비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단점과 동시에 지퍼를 굳이 여닫을 필요가 없으며 부자재가 없으니 더 가볍다는 장점도 있겠죠. 다음은 지퍼입니다. 방수 자켓은 당연히 방수 지퍼를 사용해야 되고 에그라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주머니 지퍼인데요. 보통은 주머니도 방수 지퍼를 사용하지만 에그라이트는 일반 지퍼를 사용한 대신 그 위를 주머니 덮개로 덮어놨습니다. 목적은 역시 경량, 방수 지퍼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후드 역시 빼면 안 되는 디테일이 이 조임끈입니다. 비가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후드가 벗겨지면 안 되니까요. 가로로 줄이고 세로로 줄이는 최소 2가지가 필요하며 그렇게 고정했을 때 시야를 가리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에그라이트는 시야각 잘 잡히고 고정 괜찮습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디테일이 아니라 작동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라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기능이죠.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이거 누르는 겁니다. 안에 숨어있는 스토퍼로 이 스트링을 조절하는 거죠. 비 맞으면 스프링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전부 지킬 건 지키면서 한 땀 한 땀씩 무게를 줄였습니다. 보통 눈에 확 띄는 혁신도 감동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썼을 때도 감동이 옵니다.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건 이 바텍인데요. 바텍은 힘을 자주 받는 부분을 실로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좀 보면 일단 후드 쪽 덮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매 조임 부분, 주머니 양 끝 쪽 3군데 전부, 심지어 지퍼 시작 부분까지 이렇게 바텍으로 고정해놨죠. 이 지퍼 끝부분 바느질 뜯어져서 아쉬웠던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조금 차갑게 말하면 이건 경량에 초점을 맞춘 거니 원단이 굉장히 얇고 강도가 좀 약할 겁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하고 바텍은 어쩌면 필수적인 거죠. 차갑게 보면 당연한 디테일이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 뺄 수도 있는 디테일을 굳이 넣은 겁니다. 감동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아웃도어 자켓의 지퍼를 보면 대부분 끈이나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들 개성을 조금씩 드러내죠. 에그라이트도 아까 보셨듯 이 견고한 모양도 매력있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이 손잡이의 소재입니다. 재귀반사, 리플렉티브 소재를 써서 가시성이 좋게 만들었죠. 가슴에 있는 로고도 반사가 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작은 것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갑게 이번엔 구조를 볼게요. 아웃도어는 저마다 각자의 구조적 레시피가 있습니다. 중요한 동작 중 하나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건데 일반 자켓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깨와 등 쪽이 당겨지죠. 스포츠 자켓 역시 당겨짐이 있습니다. 좋은 아웃도어 자켓은 이 동작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코오릉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했죠. 이 팔 부분까지 조각내서 어깨뿐만 아니라 팔꿈치 움직임도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방수 자켓들은 이런 절개를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집어 까면 알 수 있는데요. 방수 자켓은 모든 절개 라인에 이 테이핑, 심실링을 전부 넣어야 하거든요. 코오릉 스포츠의 레시피는 조금 더 성의가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그 레시피는 한국인을 위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 팔 기장이 길지 않고 적당합니다. 에그라이트 바람막이보다 조금 더 길고 손등 부분이 살짝 둥글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사진 곳을 올라가면 팔을 들게 되고 그때를 위한 여유분이죠. 또한 이런 소매 넓이도 마음에 듭니다. 간혹 소매가 너무 넓어서 벨크로를 끝까지 조여도 헐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핏은 바람막이보다 여유가 있는 핏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멋이 아닌 기능 때문인데요. 안에 껴입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봄, 가을엔 단품으로 입지만 늦가을, 초겨울 같은 추울 때도 필요하거든요. 비와 눈, 그리고 바람을 막는 방어막이고 더 추워지면 안에 껴입으면 됩니다. 살짝 추우면 이런 얇은 패딩이나 후리스, 많이 춥다면 이런 거위털 패딩까지 안에 뭘 껴입냐로 고온이 달라지겠지만 결국 비나 눈을 막는 건 이런 방수 자켓밖에 못합니다. 차갑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 비교 기준은 적당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아닌 메이저 아웃도어 기준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글로벌이고 국내고 필요가 없으니까요. 좋냐 나쁘냐 혹은 나한테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코오릉 스포츠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었고 그 결과물은 제 예상보다 놀라웠습니다. 전 등산 좋아하거든요. 다른 옷들은 어떨지 궁금했고 몇 가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의외로 감동을 준 옷들을 말씀드려볼게요. 메리노울 티셔츠.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는 무조건 메리노울 티셔츠
티셔츠를 제작합니다. 폴리에스터가 따라가지 못하는 두 가지 기능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보온성. 자켓만 걸치자니 좀 춥고 보온 자켓 껴입자니 덥고 이럴 때 티셔츠를 메리노울로 바꾸면 딱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메리노울은 신기할 정도로 땀 냄새가 안 납니다. 코오롱 스포츠에는 전문가용 히어로 라인이 있는데 여기 메리노울 티셔츠 괜찮습니다. 촉감도 좋지만 특히 구조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적당히 타이트한데 움직임도 편했어요. 보온성과 땀 배출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손패딩, 등산할 때도 좋지만 일상에서도 많이 입죠. 제가 추천하는 건 히어로 프리마로프트 인슐레이션 자켓. 그 중에서도 라이트, 얇은 게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리마로프트, 그 중에서도 최상위 버전 골드 크로스코어. 겉감은 퍼텍스 퀀텀, 거의 최고의 스펙으로 맞췄고 거기에 패킹할 수 있는 포켓까지. 이렇게만 입어도 겨울에 거뜬합니다. 물론 유산소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바지, 20, 30대 분들을 위한 바지입니다. 여러분은 뭘 중요시하죠?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진 찍어야죠. 한국에서 등산 바지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 키가 173인데 바지가 죄다 길어요. 게다가 밑단에 디테일까지 많아서 기장을 줄이기도 좀 애매하고요. 코오롱 스포츠에서 의외의 바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루즈핏 소프트쉘 카고 팬츠. 소프트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수 안 되고 발수만, 땀 잘 빼고 부드럽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활동성에 특화된 소재입니다. 비교적 얇은 소프트쉘에 원단이 억세지가 않아서 핏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기장도 잘 맞고요. 요거 의외로 일상에서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코오롱 스포츠는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큰 브랜드입니다. 함부로 옷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기능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곳에만 선을 그려내죠. 그렇게 만들어진 선들은 동작을 편하게 하기도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도 하지만 간혹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운동하는 분들도 운동하실 분들도 코오롱 스포츠의 선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